안녕하세요. 동남아 이몽민 케이스입니다. 제가 지난 3년간 살았던 말레이시아를 드디어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. 제가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이유는 뭐 말레이시아가 살기에 불편하거나 좋지 않아서 떠나는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. 개인적으로 좀 변화의 시간이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뭐 당장 뭐 수일 내로 떠나는 건 아니고요. 뭐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정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말레이시아를 떠날 생각입니다. 뭐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을 살던 곳이다 보니까 막상 또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얽히고 설키고 또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네요. 참 사람 사는 흔적이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렇잖아요. 떠나는 사람, 어차피 우리는 외국에서는 이방인들이고 객지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는 때가 있으면 또 가는 때가 있고요. 또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3년 동안 생활하고 지내면서 자충우돌 겪었던 저의 경험담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한국에서 사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남의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외국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문화, 풍습, 언어, 또 그들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를 오자마자 이렇게 알 수는 없거든요. 하다못해 오시면 전기세 하나 내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. 내가 사는 주거지의 특성도 배워야 되고요. 사실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. 또 그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문화를 배우고 알아간다는 또 재미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좀 답답하죠.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측면인데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오시는 거면 긍정적으로 전자의 경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지도나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기가 최근 2,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한국 분들에게. 그래서 그만큼 많은 한국 분들이 말레이시아로 오고 계신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. 근데 이제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또 그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. 뭐 꼭 말레이시아뿐만 그런 건 아니고 오셔서 또 사건 사고들 사실 뭐 이런 것도 의외로 많고요. 뭐 그런 거는 차지하더라도 오시면서 알으셔야 되는 것들 미리 좀 알고 계셔서 뭐 이렇게 제가 완벽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모르고 오시는 것보다는 알고 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말레이시아 떠나기 전에 정리를 좀 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요즘에 말레이시아 오시는 분들의 부류는 크게 두 부류신 것 같아요. 첫째는 연세가 이제 있으셔서 은퇴 이주, 해외 이주로 오시는 경우,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오시는 분들. 이 두 가지인데 어차피 뭐 어떤 부류든 약간의 생활 패턴만 다를 뿐이지 오시면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비슷해요. 일단 뭐 집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요. 또 뭐 차량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요. 또 사시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아셔야 되고요. 그래야지 뭐가 필요할 때 뭐 쇼핑 물건을 구입을 하는 뭐 어떤 그런 편리한 거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. 또 뭐 각종 공과금, 뭐 인터넷 정말 자질을 끌고리한 것들까지 전부 다 챙기셔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알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, 근데 모르면 좀 답답한 것들,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또 한국하고 정산한 문화가 달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중개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.
한국에서는 그냥 본인이 이사하시려고 하는 동네에 중개업소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뭐 아파트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대고 뭐 매물 있으면 보자 뭐 그러면 그냥 모아지는데, 말레이시아는 에이전트 문화입니다. 그래서 집주인 에이전트와 세입자 에이전트가 만나서 모든 업무를 다 중개를 해요. 그래서 오셔서 집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쳐들어간다고 집을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중개업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, 보통. 물론 자세히 보시면 중개업소 간판을 걸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, 가셔도 어차피 거기에 매물, 지금 가서 뭐 집 보시죠,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고, 가서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집주인 에이전트랑 보내서 매물,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요. 세입자의 뭐 가족 구성 형태, 직업, 체류 기간, 그 다음에 입주 예정일, 그 다음에 찾는 뭐 콘도 뭐 주거 형태, 그 다음에 콘도일 경우에는 뭐 고층, 중층, 저층, 개인의 취향을 전부 다 그 세입자 에이전트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집주인 에이전트한테 이거에 맞는 집이 있는지를 찾아요. 그러면 집주인 에이전트가 있어 그러면 집주인 에이전트하고 약속을 해서 그날 가셔서 집을 보는 뭐 이런 문화고요. 차량 문제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만 그런 건 아니죠.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그래서 썩 편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거주를 하시는 목적이면 차량은 꼭 필요로 하실 것 같고요. 다행히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는 그랩이나 우버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용하기도 편하고요. 가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. 그래서 자기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걸 또 이용하시는 것도 나름 또 생활의 방법이고요. 또 나중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이런 것들,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계획이 사전에 굉장히 잘 잡혀서들 오세요. 근데 이제 은퇴 이주의 경우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시죠. 근데 어쨌든 이분들도 오실 때 꼭 알으셔야 되는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.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, 아이들 유학 때문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은퇴 이주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신중함을 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그냥 막연한 은퇴 이주로 오시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 반년 정도 지나면 좀 무료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뭐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정착하시느라고 바빠서 몰랐는데, 이제 좀 뭐 알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시간이 하루하루가 무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여기를 왔지, 뭐 이런 회의감도 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은퇴 이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소일거리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오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배경,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또 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집 구하는 문제, 그 다음에 주거 형태, 그 다음에 차량, 그 다음에 일반 뭐 생활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들, 뭐 하다못해 공과금 납부하는 거 처리하는 거, 은행 계좌 개설하는 거, 그 다음에 면허증, 뭐 이런 부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하나씩 전부 다 필요한 것들,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취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감사했습니다. 지금까지 동남아 유목민 케이스였습니다.